자, 우리 이제 거의 진행 다 됐고요. 이제 큰 단어는 이제 3단원 경우의 수, 이 단원에 경우의 수 있고 순열하고 조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등 과정 2-2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흡사한데 이제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실 거냐면 232페이지 보면 232페이지 일단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용어의 정의를 한번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 보면 사건과 경우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건. 자,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이란 이 정도 뭐냐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되게 그럴듯하게 돼 있잖아.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실험이란 주사위를 던진다. 관찰, 본다. 동전을 던진다. 관찰, 본다. 끝. 이 정도예요.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경우의 수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에 합의 법칙.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두 사건 AB가, 자, 여기서 그 쇠먹을 중등간을 환산하면 선생님이 어디서 포인트를 줬는지 기억나실 거지만, 얘네가 이게 있어요.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이 또는이란 말로 연결이 되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또는이 포인트다. 됐어? 또는은 합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 거기 예제가 나와 있구나. 예제가 나와 있구나. 볼게요. 거기 예제 살포시 보면 예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건데 자, 1번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야,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라는 거. 그럼 7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7이 14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그런데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치? 이렇게요. 그래서 일곱 가지가 되는데 2번 보세요. 소수 또는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야. 자,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수. 이거 귀찮은데 찾아야 되잖아. 2, 3, 5, 7, 11, 13, 17, 19. 선생님 소수는요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가지예요. 근데 짝수는요 정확하게 10개가 되는데요. 또는이니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줘요. 자, 2번에서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소수가 나온다라는 사건과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온다라는 사건은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동시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야? 이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가짓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사건 A, 즉 4의 배수하고 7의 배수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 수를 더해주면 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빼주면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공수2에서요 그 집합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집합에서도 이 모든 사건이 똑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아름다워요. 와, 다른 영역들을 배우는데, 다른 단원들을 배우는데, 이 내용들이 나중에 맞물려 돌아가는 구석이 있거든요. 넌 뭐야? 왜 웃어?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고배 법칙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233페이지. 거기 고배 법칙 나와 있는데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그 각각에 대하여 사실은 이런 의미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야. 그러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 국어적인 표현인데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건 시간상으로 동시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하고 똑같은 거야.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이다. 그러면 이럴 때 이거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사건 A가 일어나는데 그 각각에 대해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좀 그 쉬운 예로 거기 얘가 나와 있거든요. 예제 한번 볼게요.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첫 번째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유개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와요. 2, 4, 6. 그러면 두 번째는 6의 약수가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짝수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6의 약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주사위에서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 첫 번째 나온 사건의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번째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씩이 나온다는 소리야. 맞아?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난다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이 국어적인 표현이 서로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다 가지치기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냐고. 이렇게 언제 다 가지치기 그림 그리고 있냐고. 1, 2, 3, 6.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세 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리고로 연결된다. 또는 의미상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그리고로 연결이 된다. 그럼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국어적인 표현 하지만 같은 뜻이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3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거 다 쉽고, 자, 506번. 우리 중3들한테는 쉬운 얘기인데, 한 번만 할게요. 506번 한번 볼게요. 집 도서관 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있어요.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방법의 수? 세 가지. 그러면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 길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잡아. 국어적으로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기 때문에 곱한다. 두 사건의 경우 수를 곱해서,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12가지가 있구나. 이렇게요. 나머지 문제는 그냥 풀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필수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는다. 그렇구만. 자, 그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또는이니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항상 또는으로 연결되면 이런 것부터 의심해야 돼. 뭐냐면 1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3의 배수. 이거 뭐의 배수 말하는 거야? 너무 계산. 자, 1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2의 배수인 경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있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3의 배수인 경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12의 배수 몇 가지 나와? 8가지. 또는 13의 배수는요? 7가지 아니야? 8 곱하면 100 넘는데? 13 곱하기 7가지죠?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경우의 수 없으니까 15가지가 된다. 근데 얘들아, 2번 조심하세요. 2번. 2번부터는 선생님 여기다가 풀이를 좀 써볼게요. 야, 2의 배수는 몇 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2의 배수는 50개야. 5의 배수는요? 20개 나오죠? 근데 이거는 또으로 연결되는데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거 있죠? 동시에 5의 배수인수 배수. 즉, 10의 배수는 몇 개? 10개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50 또는 5의 배수 20개 더하지만 동시에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3번은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 3번은 서로소의 의미를 니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거든요. 서로소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그 100을 소인수분해하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과 서로소인 수는 100과 서로소인 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입니다. 이렇게 찾으라는 소리예요. 됐어? 그래서 이거는 서로소인 수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선생님, 2의 배수 제외? 5의 배수 제외예요. 맞니, 얘들아? 그러면 총 100장의 카드에서 2의 배수 50개 제외. 여기에서 10의 배수 10개, 미안. 5의 배수 20개 제외. 그런데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즉 10의 배수는 두 번 빠져나갔잖아, 얘들아. 그럼 그거 한 번 다시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또는 이거 집합 배운 사람들은 사실 이 식이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요. 아이씨, 트 100에서 2의 배수 50개, 5의 배수 20개 더하는데 여기 개수 셀 때 10의 배수 두 번 카운트 했으니까 다시 10의 배수 한 번씩 빼준다. 이렇게요. 똑같은 식이긴 해. 이렇게 해서 개수 구하시면 됩니다. 40개 나오겠지. 됐죠? 507번이 뭐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저거 해줄게. 나머지는 개별 질문 받아줄게. 한번 해봐.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 3에 뺐으면 서로 다른 두 살을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합이 3, 6, 9, 12, 15, 18, 아니야, 잠깐. 12, 최대 12까지 나오겠군요. 두 눈의 합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 4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필수 4번 넘어가? 필수 2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두 장 넘겼어요? 쏘리합니다. 236페이지. 필수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선생님, 자연수예요. 사실 이것도 부정방정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분류하자면 부정방정식인데 그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거 숫자 대입해 봐야 됩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 x도 y도 z도 1부터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몸노동을 해야 돼. 몸노동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몸노동의 가지수를 줄일 수 있냐면 똑같이 1을 넣었을 때 값이 결과값이 크게 나오는 문자에 1을 먼저 대입합니다. 예를 들면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이거든요. y 대신에 1 대입하면요. x 더하기 2y가 돼요. 아니 2가 돼요. 그쵸? 그 z는 z 대신에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값이 크게 나오는 항은 3Z야. 그래서 몸노동할 때 얘들아 1 위쪽에다 쓸게요. 1 몸노동을 해야 되는데 Z가 1일 때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11. 즉 X 플러스 2Y는 8을 만족하는 순서상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 구할 때도 X, Y를 구하는데 얘들아 이거 몸노동 할 때 잘 봐. Y 대신 1 먼저 넣어. 알겠어? X 대신 1 먼저 넣지 말고 Y 대신 결과값이 크게 나오는 항부터 1을 넣는 거예요. 그 Y가 1일 때 X의 값 얼마 나와? 6이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Y한테 1을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X는 4. 그리고 Y 대신 3 넣었을 때 X 2. 그리고 사실 눈치챘을 거야. 선생님, X, Y 대신에 지금 4를 넣으면 이거 0, 여기 아웃이요. 자연수 아니니까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Z가 1일 때, 그 다음 이제 Z가 2일 때 이렇게요. 꼭 기억해놔. 결과값이 크게 나오는 항부터 차례대로 1을 대입한다. 그래야지 내가 몸노동 가지수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의심스러운 분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해서 해보시던가요? 이렇게 해서 x, y는 역시 y 대신에 1을 넣어본다야. x3, y 대신에 2를 넣어본다. x1 이렇게요. 저는 어떤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3, z가 3일 때 x 플러스 2y
플러스 9는 11인데, 즉, x 플러스 2y는 2를 만족하는 자연수인 수수성 있어, 없어? 여기서부터 만족한 xy 존재하지 않아요. 없죠? 끝. 그래서 저기서 몸노동한 거 토탈 몇 개인지 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몸노동을 할 때도 좀 전략을 가지고 하면 편하다라는 소리였어. 자, 그 다음에요. 다 똑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다 똑같이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필수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 그렇구만.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그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소수 그랬는데요. 그 당연히 내가 자연수를 만들 때 사용한 숫자는 한 자리 자연수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소수는 2, 3, 5, 7까지만 되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10의 자리에 홀수가 오고 10의 자리 숫자 그리고 1의 자리 숫자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0의 자리 숫자 하나 고르고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를 골라야지 두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요.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일로 와봐, 얘들아. 514번을 한번 해볼게요. 514번이요. 거기서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얘들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선생님, 이거 A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거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앞에 동네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항 3개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동네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항 3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개할 때 앞에 동네 3개 중 하나와 뒤에 동네 X, Y, Z 세 개의 항 중에서 하나를 곱한 게 이게 전기한식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앞 동네 세 개 중 하나, 그리고 뒷 동네 세 개 중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요.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에서 A 더하기 B, 앞 동네에서 두 개 중에 하나, 그리고 C하고 D, 항 두 개 중에서 하나 뽑아서 전개된 항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당연히 동료가 없겠지.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얘들아. 문자가 서로 다 달라요. X, Y, Z 세 개 중 하나, 그리고 P하고 마이너스 Q라는 두 개 중에 하나, 항 두 개 중에서 하나 곱해요. 근데 얘들아, 이거 정기식에서 항의 개수 하면요. 이거 다 더하면 된다. 토탈 항의 개수. 이거 빼기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는 이렇게 더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됐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냥 이지하다. 자, 그 다음에 필수 4번은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수준의 문제이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 4번. 자,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학년 때, 약수는 이거 소인수분해 해서 빠른 암산? 66에 3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2가 토탈 3개, 3이 2개, 5가 하나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현태야 혹시 이거 알아? 2의 세제곱의 약수 몇 개게?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 2의 세제곱의 약수, 2의 세제곱의 약수는요, 1부터 시작하는 거야. 2의 제곱, 2의 세제곱, 4개야. 그쵸? 그리고 이거 약수 중 하나, 그리고 3의 제곱의 약수는 뭐 있게? 맞아. 그래서 몇 개? 3개. 이렇게요. 그래서 이 3개 중 하나를 곱하고 그리고 다시 5의 약수 2개 중 하나를 곱하면 총 360의 양의 약수가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괜찮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혹시 체크해놨다가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인데요. 이건 사실 중학교 1학년 문제죠. 너네 공약수 어떻게 구하는 줄 아나? 공약수는, 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이 랩 좀 하는 사람들 라임이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약수, 약수, 약수. 이거 꼭 외워둬. 이거 문제 풀 때 한 번씩 쓰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또 초딩처럼 하지 마시고요. 360 소인수분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540은요. 이게 6, 9, 54에다가 10을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2 두 번, 3 세 번, 5 한 번. 그래서 얘네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기억나시죠, 이거? 그래서 따라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 그랬으니까 2의 제곱의 약수 3개, 그리고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3개, 그리고 5의 약수의 개수 2개. 이렇게 각각의 약수 중 하나를 곱하면 이 전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된다. 이렇게요. 됐죠? 음, 나머지는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서 좀 해봤었기 때문에 일단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 나오면 선생님이 질문 좀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책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필수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A 도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 이거 왜, 자,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1번 보세요.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간다. 일단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자, A 도시에서 B 도시로 막바로 가는 길 없거든요.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또는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요. 이거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치, 얘들아? 이게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C를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길은 이런 길은 없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셋. C에서 B까지 가는 길의 수, 셋. 현태 이거 곱해야 될 것 같아? 더 해야 될 것 같아? A에서 C 가고, 그리고 C에서 B 가니까 곱해야 됩니다. 다시 A에서 D까지 두 가지, 그리고 D에서 B까지 세 가지, 6. 야, 그럼 최종적으로 현태야, 9하고 6이요. 더하게, 곱하게. 왜요? 내가 분명히 여기 앞에 썼죠. 두 사건을, 이거 크게 두 개 사건을 봤을 때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경우의 수부터는 좀 누가 국어 잘하는 게 국어 능력자야. 그리고 하고 또는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국어 검정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야, 내가 1번하고 2번을 같이 푼 거예요? 미안합니다. 어? 답 틀린 거 아니야, 근데? 2번은 뭐야? 동건이와 수진이가 2번은 보시면, 2번.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A 도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야, 그러면 동건이가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 것 같아?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15가지 나오죠? 잠깐만. 어?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 다시, 아이씨.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좀 더 사건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얘네가 지금 이 조건이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동건이가
A 도시에서 C 도시를 거쳐서 B까지 간다면 가고, 그러면은 수진이는 A 도시에서 D 도시를 거쳐서 B까지 가야 된다라는 소리죠. 가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걸 굳이 식으로 적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A에서 C까지 가기 세 가지. 그리고 동건이야.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세 가지. 수진이가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D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세 가지. 야, 그럼 내가 이걸 두 개 사건으로 잘 봐. 이거 동건이가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수진이가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이 두 가지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동건이 가고 그리고 수진이도 B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9, 6에 54가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지. 요번에는 동건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까지 갈 수 있고요. 가고 그리고 수진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동건이가 A에서 D까지 2 곱하기 3, 그 D에서 B까지. 그리고 수진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그럼 재훈아 두 사건의 경우에서 뭐 해줘야 돼? 오케이. 곱해서 54가지.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모든 경우에서는요. 여기 있는 이 54와 여기 있는 이 54를 뭐 해줘야 될까?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현서야? 이거나야. 현태 이거 이해돼? 54, 54를 이렇게 꼭지로 본 거야. 이 꼭지 하나, 이 꼭지 하나. 그치? 그럼 하나의 꼭지를 두 가지,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앞의 사건 또는 뒤의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됐죠?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는 108가지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누가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을 계획을 잘 세우느냐, 그 싸움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나는 필수예제 6번으로 갈게요.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 자, 색칠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오른쪽 그림의 A, B, C, D의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 자, 이거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거 푸는 방법 팁 알려준 적 있지? 인접 국가가 가장 많은 땅부터 색칠하기. 자, A는 인접 국가 몇 개 있어? B, C, D, E 4개 있지. B는 A하고 C 2개야, 인접 국가. 그럼 B 탈락이야. C는 인접 국가 몇 개야? A, B, D 3개. C, A한테 줬음. D도 마찬가지 인접국가 3개. 그래서 이거는 어느 땅부터 색칠해? A 땅부터 색칠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는 그것만 쌤을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다 써야 되거든요. 여기 설명 나온 이거 따르풀이가 와, 여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영역부터. 와, 이런 멘트가 나와 있군요. 오, 좋은 교재네, 걔네 원리. 자,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푸는 가장 큰 팁입니다. 인접 국가가 가장 많은 땅부터.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5가지. 선생님 이거 글씨 쓰기 싫어서 그냥 그러시는 거죠? 맞아요. 아, 근데 다른 데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그래요.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에 칠한 색을 제외한 4가지.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하고 B에 칠한 색을 제외한 3가지. 지금 만약에 이거 시험을 내잖아? 그럼 이거 써주지도 않고 너한테 이거 다 쓰길 바란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의 색칠, 그리고 B의 색칠, 그리고 C의 색칠, 그리고 D의 색칠, 그리고 E의 색칠.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 모두 싹 다 곱한다. 이렇게요. 괜찮니, 현태야? 너만 괜찮으면 돼.
자, 그래서 521번 하고요. 522번은 그냥 같은 방법으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523번 잠깐만 한번 볼게요. 누구요? 일단 523번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 나중에 너 개별 질문 받아줄게. 안 돼요. 그거 너무 못했네. 자, 523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도시를 4개 영역 A, B, C, D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할 거래요.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서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 그림이네. 아, 좀 다르구나. 좀 비슷한데? 좀 다르구나. 자, 여튼.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이 서로 다른 색. 야, 근데 잘 봐. 선생님, 인접국가가 가장 많은 땅부터 칠하라면서요? 근데 이거 지금 4개 땅이 모두 인접국가의 개수가 서로 같아요. 느껴?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알파벳 순서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잡아. 야, 얘들아.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야? 5가지야. 그럼 그냥 알파벳 순서 돌아볼게.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요? A에서 사용한 색 제외. 그치? 제외한 4가지가 됩니다. 그쵸, 얘들아? 자, 근데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요?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요? 뭐만 제외하면 돼? B에 사용한 색만 제외하면 되죠. 맞지? 근데 나 안 썼다? 나 안 썼다? 근데 잘 봐야 되라. 내가 만약에 C에 색칠을 했어. 그 다음에 누구 색칠할 차례야? D에 색칠할 차례죠. 그치? 근데 D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그럼 몇 가지야? A하고 C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한 3가지인가? 3가지인가?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생각이 좀 갈릴 수 있다는 걸 느껴야 돼. 만약에 C가 A와 같은 색을 사용했다면, 그거와 A하고 C가 서로 다른 색을 사용했다면, 왜냐하면 A하고 C에서 사용한 색이 같으면 D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야? 4가지가 되죠. 근데 만약에 A하고 C에 사용한 색깔이 서로 다르면 D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이 3가지죠. 달라져요, 지원아. 졸면 안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야 되는 거야. 만약에 C에 A와 같은 색을 칠한다면, C에 A와 같은 색을 칠한다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A 5가지, 그리고 B의 4가지, 그리고 C는 결정권이 없어. C는 왜 1이라고 썼는지 알겠지? A를 따라가기 때문에 1이야. 됐어? 그 다음에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이렇게 해서 5, 4, 20, 80개 됩니다. 근데 이거 1이야. 이거 1이야. 그럼 뭐가 2가 와야 돼요? 2는 뭐냐면, 자, 내가 보라색으로 쓴 부분에서 갈라지게 되죠. 만약에 C에 A와 다른 색을 칠하면, 칠자야? 칠하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사용할 수 있는 색인데, 하여튼,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인 경우의 수는 A부터 칠해와야 돼. A에 5가지, 그리고 B에 4가지야. 그리고 봐봐. C는요, A와 다른 색을 칠해요. 그럼 C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야? 네, 왜냐면 A 칠한 거 다른 색, 그리고 B와 다른 색. 그래서 5가지 중에서 A하고 B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한 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D 색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20 곱하기 9니까 180. 따라서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는 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는 항상 생각해. 1번 80까지, 2번에서 180까지 나오거든요, 얘들아. 근데 1번과 2번 상황이 또 눈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로 연결되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쓴 1번과 분홍분홍 1번, 이거 2번 상황이 또 눈으로 연결될 수 있어? 그리고로 연결될 수 있어? 또는이야. 왜냐하면 C에는 A하고 같은 색을 칠하거나 또는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두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는. 아이고야. 산수 되게 잘하네? 260인데 360이라고 쓸 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발전 7번이요. 이게 골 때리는 게 이 문제가 계속 신기중학교하고 호성중학교 학교 프린트에서 2-2에서 나왔는데 이거 한번 어쨌든 여기서 마스터하고 가면 돼. 잘 보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대.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뭐가 다르냐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100원을 지불해. 근데 100원을 지불하는데 100원짜리 동전 1개 사용하는 경우 50원짜리 동전 2개 사용하는 경우 100원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보겠다는 소리야. 지불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했으면 100원짜리 한 개로 100원 지불하나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 지불하나 이건 똑같은 그 가지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이 이거를 구분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이거 국어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뭐냐면요. 일단 1번 이 위에다 써야 되는데 그 위를 침공당했네. 얘가. 아이고야.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여기서 그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이 동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야, 그럼 너네 잘 봐. 100원짜리 동전이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수야. 동전 한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두 개예요. 0개 또는 한 개 사용한다야. 그러면 5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도 역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0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0개 또는 한 개 또는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10원짜리 동전도 마찬가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0개 또는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입니다. 따라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자, 100원짜리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있죠. 50원짜리 동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세 가지 있어요. 10원짜리 동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는 거야? 네 개가 있어요. 이 네 개,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동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로 연결되면 됩니다. 대신 하나를 빼주시면 돼요. 이거 1 왜 빼냐면요. 10원짜리 동전 0개, 그리고 100원짜리도 0개, 그리고, 미안, 100원짜리 0개, 50원짜리 0개, 그리고 10원짜리 0개 사용하는 경우.
이거 제외하셔야 돼요. 연계, 연계, 연계 사용하면 이거 0원 되거든요. 여기서 한 0원은 지불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뭐야? 산수가 안 돼! 23개 이렇게 됩니다. 1번은. 자, 2번은 약간 이게 몸노동 하면 이거 다 금액을 만들어야 돼. 표를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팁을, 이거 이렇게 풀어. 다, 고딩들은 이렇게 풀어.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100원짜리 동전 한 개 가지고 100원 만드는 거나, 50원짜리 동전 두 개 가지고 100원 만드나 똑같은 경우다. 이건 한 가지로 친다는 소리야. 100원이라는 금액 한 가지. 그치? 그럼 이렇게 겹쳐지는 금액이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만들어, 선생님? 이게 큰 동전 가지고 금액을 만들 수 있다가 아니고 조그만 동전 있죠? 50원 있죠? 50원 단위로 금액이 생성된다는 거 눈치채야 돼. 예를 들어서 일단 10원짜리 빼볼게. 10원짜리 빼볼게. 그럼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동전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은요? 일단 0원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50원 만들 수 있지. 100원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금액은 150원이야.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맞아? 그 다음에 200원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지. 250원은 만들 수 없구나. 50원 된 동전이 두 개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들 수 있는 금액이 50원 단위로 생성된다 이거예요, 얘들아. 그 만들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지금 100원짜리, 50원짜리 다 사용한 200원이라는 거 느끼실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금액이 있으면 자, 큰 금액을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 동전을 바꾸면 됩니다. 왜냐면 생성되는 금액이 50원 단위이므로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네? 생성되는 금액이요? 그럼 100원 단위로 만들어져요?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아, 일단 내가 10원 빼고 얘기하자 그랬잖아. 이거 10원짜리는 번외 게임이야. 왜냐하면 10원 가지고는 중복되는 금액이 없어. 50원짜리 하나 뭐 10원짜리가 지금 다섯 개가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단 10원짜리 세 개는 앞에 있는 동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 중복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 큰 동전을 작은 동전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50원짜리 동전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동전 두 개로 바꿔. 이 문제는 결국 5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되는 거야? 네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세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금액의 수는 마찬가지 그 50원짜리 동전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0원까지 쳐야 돼. 0원, 그 50원짜리 동전 1개, 0개, 1개, 2개, 3개, 4개를 사용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50원짜리 동전도 사용해야 되잖아. 그 50원, 아니 미안, 10원짜리 동전 3개도 사용해야 되잖아. 그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0개 또는 1개 또는 2개 또는 3개에서 4가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0원 만들어지는 경우, 0원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제외해서 19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겹쳐지는 금액이 없으면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겹쳐지는 금액이 없으면. 근데 겹쳐지는 금액이 있을 때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동전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524번하고 520번 똑같거든요? 거기까지 그렇게 푸시면 돼요. 뭐 잠깐만 끊어갈게요.